방금 말씀드렸던 인프라 관련주 혹은 제약바이오, 혁신업종 담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서 결국 불경기가 진행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는 막을 수 없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왜 급락했나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이 미증시의 급락이 시작이 돼서 글로벌 증시 충격으로 확산돼 나아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현금 50%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제 폭락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증시라고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이런 폭락이 물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의 경험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다우나 나스닥, S&P 모두 일제히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증시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인플레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관세 얘기가 저는 컸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 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높게 올라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그게 실질적인 인플레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게 물가가 올라가는 걸로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 연준이 실제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만 말로는 매파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를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찌됐건 수치로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인플레나 이제 상호관세를 고려해봤을 때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호관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상호관세가 뭐길래 그것 때문에 미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지냐 1%에 가까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관세 전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이 되고 있어요. 불씨가 이제 지펴질 거다라는 거죠. 이번에 미국이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10일이나 11일에 이제 상호관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무역 갈등을 이제 촉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상호관세라는 게 그러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뭐 일본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일본이 미국에다가 제품 이제 넘길 때 미국이 관세를 3% 부과하면 뭐 미국이 일본에다 팔 때 일본도 3%를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10%를 부과하면 미국도 10%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가자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불공정하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고요. 우리 제품이 다른 나라에 판매될 때는 굉장히 큰 관세를 매기는데 왜 너희 나라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는 관세를 조금밖에 안 매겨야 되냐. 만약에 미국 제품 일본에 팔 때 10% 관세 매기면 일본 제품 미국으로 올 때도 우리도 10% 관세 매길 거다. 그러니까 거래할 때는 똑같이 경쟁하자.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자. 이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평균적으로 이제 관세를 한 3% 정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 관세로 이제 가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일 관세를 적용해야지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타자가 이제 일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에 유예하긴 했지만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25% 관세를 얘기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고 추가 관세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세 전쟁이 앞으로 더 촉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니 기대 인플레가 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가 튀게 되면 결국 그게 물가 상승으로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실이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느냐? 저의 이제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호관세로 인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가에 올라가는 거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건 저 역시 동의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불경기가 파고 들어오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시장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불경기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 불경기 모멘텀 이외에도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제가 혼내 다떼마이를 얘기하죠. 보통 일본에서는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뭐 혼내 다떼마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이 불경기라고 봐야 하는데, 트리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아마 관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관세로 인한 시장 급락이 나올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 확보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시장 급락이 나올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급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번 쓱 쓰나미처럼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털려나가고 나중에 본격적인 폭등장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용수철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크게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을 때 이번 관세 전쟁이 불씨가 재점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급락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관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역을 할 때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근데 이제 동등하게 맞추면 기존 대비해서 일본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따로 주겠다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에너지도 수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이.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현재 일본 정상회담 하고 10일이나 11일에 바로 상호관세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게 일본이 지금 미국에다 선물 보따리 보냈다 얘기예요. 지금 정상회담 한 다음에 일본이 미국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LNG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중에서도 요즘 조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결국 이제 LNG 수입을 확대한다, 에너지 수입을 확대한다, 이게 지금 LNG 얘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철강, 정유관, 송유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세아제강 지주, 그런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랜트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이나 그 같이 좀 움직이는 오리엔탈 전공이나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아직은 안 움직이지만, 그래서 이런 에너지 수입 확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일 무역 적자 거론하면서 상호 관세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이 US 스틸 투자하는 것도 이제 인수 불허하고, 김정은과 이제 또 잘 지내겠다는 표현까지 해요. 이거는 이제 뭐로 이어지는 거죠? 김정은과 잘 지내겠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인프라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재건이나 인프라 이런 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재정 적자를 유도하면서 경기를 살린 모멘텀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럼 이 상호 관세를 함으로 인해서 물가가 엄청 튀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일단 에너지 공급을 천문학적으로 늘리고 그걸 사가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값싼 에너지 비용은 관세를 상쇄시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등하게 하면서 뒤에서 이제 성장을 촉진시켜 줄 거기 때문에 미국과 이제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빨리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 이제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만 그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특혜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자유 경쟁을 하고 특혜를 가져가게 되면서 그 특정 국가나 기업들은 본격적인 성장 가도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시장 자체도 다르고 실제로 똑같은 제품을 팔아도 단가가 높게 팔려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진출하고 어드밴티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는 중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을 견제하면서 상호 관세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마 냉정하게 이제 타격을 받는 국가나 기업들이 있고 오히려 상호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생길 거예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럴 거로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기업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볼 거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관세라는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모두 다 그냥 다 같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는 저는 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고요. 일정 정도 좀 차별화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는 건 역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도 자동차 쪽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상호 관세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현재 이 급락을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를 또 보여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미증시의 급락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장기화될지 혹은 폭락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만한 문제이지만, 그간 미증시가 정말 강력하게 주가를 밀어 올렸던 점을, 증시를 밀어 올렸던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충분히 조정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을 좀 유념하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그런 급락이 나온다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특히나 미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살아남고 있고 경쟁력이 생겨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더 각별하게 주목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특히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지금 이런 기대인플레가 올라간다, 관세 때문에 기대인플레가 올라가고 기대인플레가 올라가면서 기준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의심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인프라 관련주 혹은 제약바이오, 혁신업종, 그럴 때 담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꾹꾹 이제 밀어붙이시라. 결국 불경기가 진행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는 막을 수 없다. 관세, 상호관세 얘기, 그리고 앞으로도 관세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 관세 얘기에 계속 따라 붙는 게 물가 상승이라는 키워드가 따라 붙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 못한다가 따라 붙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계속될 거예요. 왜? 불경기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그리고 또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진행을 하면 이런 흔들리는 것들에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 혼란스러운 시장이 많이 펼쳐질 겁니다. 많이 흔들릴수록 엄청난 폭등장을 예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주식으로 초대박을 낼 수 있는 장이 오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중심을 못 잡게 흔드는 장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잡아야 될 중심은 그럼에도 기준금리는 인하한다. 이 키워드를 꼭 잡고 가시고, 기준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거다, 인하 못할 거다라는 그런 키워드로 주가가 조정 나오면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 혹은 폭락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현금 50% 비축한 걸 쓸 때가 온다는 것이다. 이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중심을 잡기 힘든 시장에서 여전히 제가 앞으로도 그리고 장중에도 계속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멘탈과 교육, 정보 잡아드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이 방에 입장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고 비밀번호도 없고 개인정보 내는 것도 없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곧 구독자 4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4만 명이 이제 달성되면 텔레그램 방에다가 또 이벤트 자료집도 올려드릴 거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지금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고요. 채널 여기 더보기란에도 남겨놨습니다.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료 조사해서 정보 추려가지고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